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2학기 비상 박현숙 교과서의 단어의 짜임과 새말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이 단어, 형태소, 그리고 복합어, 단일어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외워야 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장을 단어의 단위로 나눠보겠대요. 자, 보시면 지금 감나무가 크다라는 문장을 단어 단위로 나누면 감나무가 크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말합니다. 선생님, 가는 홀로 쓸 수 없는데요. 자, 여기에서의 이 가는 우리가 조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품사는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이 조사는 왜 우리가 단어로 인정을 하느냐?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조사까지는 단어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어간에 붙어 있는 어미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차이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한 번 더 쓸게요. 단어. 이 단어라고 하는 건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고 조사는 단어로 인정한다. 어미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더 쪼개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감나무 한 단어라고 했는데 요거 좀 쪼개보려고 하니 감도 의미가 있고 나무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과 나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더 쪼개보려고 하면 나와 무는 이거는 나무랑 아무 관련이 없죠. 자, 그래서 이거는 나누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형태소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나와 무로 쪼개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어간과 어미도 나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어와 형태소로 문장을 나누는 문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나눌 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형태소를 분류해 볼게요. 자, 먼저 가을바람이 차다라고 하는 문장을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이 형태소를 구분해 볼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이 형태소를 홀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홀로 쓸 수 없어서 꼭 다른 말에 붙여 써야 하느냐 그걸 가지고서 분류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혼자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을, 바람. 이 두 가지는 혼자서도 쓸 수 있죠. 하지만 나머지는 이거 앞말에 붙어 써야 하는 조사죠. 차, 어미가 꼭 필요한 어간입니다. 다, 어미도 앞에 어간에 붙여 써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의존 형태소라고 해서 홀로 쓸 수 없는 형태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준과 그 기준에 따라 나누었을 때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 1, 홀로 쓰일 수 있는가? 이 여부에 따라서 홀로 쓰일 수 있으면 우리가 자립 형태소, 없으면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여부예요. 자,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 없으면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가을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바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의존 형태소였던 차 이거 실제로 그 콜드하다는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차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실질 형태소고요.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의미만 더합니다. 이 조사로서 이제 관계를 표현해 주죠. 그리고 다 어미로서 서술어를 이렇게 마무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식 형태소예요. 그래서 기준 2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요거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단어의 짜임이네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 두 단어 밤 그리고 햇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둘 다 밤이에요. 밤 먹는 밤이요. 자, 그런데 이 밤에서 정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바로 이 밤이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어근이라고 해요.
선생님, 그럼 햇밤은요? 이 햇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의미를 좀 제한하거나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실질적인 의미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참고로 여러분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여기 있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접사라고 해요. 접사. 자,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바로 어근,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어근에 붙어서 역할을 주는 거를 접사라고 하는데, 접사가 앞에 붙으면 접두사, 머리 두자를 쓰는 거예요. 접두사. 그리고 이 접사가 어근의 뒤에 붙으면 꼬리 미자를 써서 접미사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어쨌든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일단 크게 나눕니다. 그냥 어근 한 개로 딱 떨어지는 거, 밤, 하늘, 나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바로 그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우리는 단일어라고 해요. 참 그렇지 않고 나뉘는 걸 우리는 일단 복합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나뉘느냐에 따라서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정리할게요. 단어는 일단 첫 번째로 단일어, 그냥 어근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합어인데, 이 복합어는 일단 첫 번째로 합성어, 어근이랑 어근이 붙은 거예요. 밤, 나무. 밤도 어근이고 나무도 어근이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파생어는 무엇이냐? 접사 또는 어근이랑 이렇게 쓸게요. 어근 더하기 접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접사는 앞에도 붙을 수 있고 뒤에도 붙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경우에는 우리는 파생어라고 합니다.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사람, 이거는 눈도 어근이고 사람도 어근이니까 합성어네, 이런 식으로. 자, 방귀쟁이, 방귀라는 어근에 그거를 이제 제한하거나 뜻을 더하는 접사, 쟁이가 붙었구나, 이건 그럼 파생어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어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접사의 뜻. 여러분, 이 접사의 뜻도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잔가시, 잔머리, 잔주름, 여기에서 쓰여있는 이 잔이라고 하는 접사는 뭐 가늘고 작은, 자질구레한 이런 뜻을 더하는 거래요. 여기 무채질, 가위질, 걸레질 이런 데에 나와 있는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한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문제로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거나 서술하는 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접사는 그 의미까지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단어의 짜임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 이 단어의 짜임을 알면요, 우리가 그 의미를 짐작하기가 좀 좋아요. 그리고 또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장점들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새말입니다. 이 새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말인데요. 왜 새로 만드느냐? 우리가 세상이 변하면서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나타나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새말은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말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뭐 와이파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이 새말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합성, 파생. 우리가 만드는 기존의 방법이죠. 자, 그런데 새로운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자주 쓰는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친추. 이렇게 단어의 첫 글자끼리 결합을 한 거죠. 친구의 친, 추가의 추. 이렇게. 다음, 단어의 일부를 따서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네티켓, 네트워크 플러스 에티켓이죠. 이런 식으로 단어의 일부분을 결합하는 거. 그래서 이런 단어의 형성 방법 기억해 두시고, 새말이 제시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고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새말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우리말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이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말의 가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새말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8번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여러분,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근, 또는 형태소 분석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근의 개수가 나머지와 다른 것. 자, 맏아들 여러분, 맏이라고 하는 접사와 아들이라고 하는 어근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근 하나, 접사 하나가 붙어 있는 거죠. 파생어네요. 다음 치솟다. 치솟다 역시 치라고 하는 접두사와 솟다라고 하는 어근이 붙은 거고요. 이것도 역시 파생어입니다. 자, 돌다리. 돌이라고 하는 어근과 다리라고 하는 어근이 붙은 거죠.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근이 두 개니까 아마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일단 계속 볼게요. 덧신. 덧이라고 하는 그 접사와 신이라고 하는 어근이 붙은 거고요. 자, 신기록도 신이라고 하는 접사와 기록이라고 하는 어근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어근의 개수는 이제 3번이 2개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형태소를 분석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다양한 단어를 직접 분석해 보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